안녕하세요. 건강상식, 특히 한방상식의 허실을 콕 집어서 드러내어 바로 살펴보는 김경연의 침한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일침이구삼약이라는 말입니다. 일침이구삼약. 우리가 어떤 건강을 위협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병의 상태죠.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나타났을 때 치료 순서입니다. 먼저 침으로 다스린다. 첫 번째 침으로 다스린다. 일침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안 될 때 보완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이구. 두 번째는 뜸입니다. 그래서도 모자란다 했을 때는 세 번째는 약을 써라. 이러한 한방치료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일침이라는 것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몸의 기운을 이용하여서 현재의 이 불균형 상태를 정상 상태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침을 놓음으로써 외부에서 무엇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조정을 해서 내 스스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힘으로서, 나의 면역력으로서 현재의 불균형 상태, 비건강 상태, 불편한 상태를 해소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최상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 두 번째로는 보조요법으로서 뜸을 보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뜸이라는 건 뭐예요? 수구로 대표되는 것이죠. 따뜻한 기운을 해당 부위에 보충하여 주어서 몸의 기운을 바로잡자 이 말입니다. 혹자는 쑥의 향기가 피부를 통하여서 쑥의 양리작용이 침투한다 하는데 그것은 조금 과장되었습니다. 어쨌든 외부의 따뜻한 온기를 빌려온다. 이런 개념이 이 구에 해당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구, 현대적인 온갖 물리요법들,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이 구, 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 그래도 모자란다 이거죠. 내 기운이 모자라서 도저히 이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을 수 없다. 그랬을 때 세 번째 방법으로 약을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음과 양의 기운이 가장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왜? 온갖 동물들과 달리, 식물들과 달리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올곧게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이라는 건 뭐겠어요? 나머지 음이나 양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땅을 향하고 있는 동물이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여러 새들이나 아니면 물속을 다니는 어류라든가 여러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은 한쪽으로 성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남의 치우친 것으로서 내가 지금 이런 올곧은 상태에서 치우친 상태가 병입니다. 이 병의 상태를 바로잡는 겁니다. 남의 것으로서 내 것을 보충한다. 그리하여서 다시 올곧게 만든다. 이것이 세 번째 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일침이구삼약, 한방에서 병을 다스리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첫 번째 스스로의 힘으로서 이겨내자 이겁니다. 그러면 침에 해당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침에 일침이다 했을 때는 스스로의 꼭 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기운으로서 내가 이겨낼 수 있으면 그것은 일침에 해당됩니다. 외부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양생 방법 이런 것들도 일침, 첫 번째 치료 순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이 일어나면은 병이라는 게 뭐예요?
음양이 조화를 잃은 상태입니다. 음양이 조화를 잃었을 때 맨 처음 살펴봐야 할 것, 의사에게 가기 전에 맨 처음 살펴봐야 될 것,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생활 습관을 살펴봅니다. 내 생활 습관에 한쪽으로 치우친 일은 없었는가? 내가 먹는 것을 살펴봅니다. 내가 먹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일은 없었는가? 내 일상에서, 가장 많은 일상에서 생활의 자세를 살펴봅니다. 그리하여서 한쪽 근육을 무리하게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의 균형 상태를 살펴봅니다. 몸과 마음이,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몸을 너무 혹사시킨 건 아닌가? 또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너무 혹사시킨 것은 아닌가? 그랬을 때 그 양자를 균형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침에 해당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 병을 다스리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침에 해당되는 것이 생활에서 다 살펴보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죠? 생활 원칙이나 생활 자세나 그리고 생활에서의 여러 리듬이나 흐름이나 그리고 온갖 근육이나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을 살펴봄과 아울러서 내 몸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내 몸을 살펴봅니다. 내 몸을 살펴보면은 바로 머리는 둥글고 온몸은 네모나고 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닮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원지방하다. 하늘의 이치는 원만하고 둥글고 땅의 이치는 뚜렷한 원칙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있듯이 뚜렷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둥글게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지만은 우리 몸의 행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둥근 머리에, 원만해야 되는 머리에 온갖 모난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를 찌르겠죠. 머리를 찌르면은 온몸이 제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최상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생활이 바로 비건강, 음양의 불균형으로 이끌게 되어진다. 바로 이렇게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머리가 몸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똑바로 서 있는 이 척추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척추를 통해서 내려와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자극을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균형이 어긋났을 때 어디를 자극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머리입니다. 머리. 그 다음에는 이 머리에서 잘못됐을 때 머리에서 내려오는 이 통로, 바로 척추입니다.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경락이, 기운이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태양 방광경입니다. 이 경락을 자극을 해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들, 이런 것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말단 부위들, 몸통이라든가 내장이라든가 아니면 손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상이 났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경혈들을 다스립니다. 생명활동을 우리 한방에서는 기다 하는 기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활동, 살아 움직이는 기운이죠. 이 기운이 흘러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락이라고 말합니다. 크게 12개의 큰 줄기가 있고 그리고 앞뒤의 큰 길이 있고 인맥과 동맥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14경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락이 있다 해서 경과 락, 큰 줄기와 작은 길. 그
천길과 골목길이죠. 이렇게 해서 경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운이 흘러다니는데 특별하게 내부와 반응하는 포인트들이 있다. 점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땅을 봐도 그렇습니다. 땅 속에서 지하수가 흐릅니다. 이러다가 땅 속으로, 땅 위로 솟구쳐 오르는 점이 있습니다. 셈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의 모든 활동들이 표면으로서 신호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표면으로서 드러나는 곳이 있다. 그것을 경혈, 경에 있는 혈자리, 경에 있는 구멍이다. 그래서 경혈이라고 말합니다. 침자리인 거죠. 이 경혈이 1년이 365일이니까, 그죠? 옛날엔 360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360개가 있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처음에는 되었습니다만은 어찌 우리 몸의 내부의 활동이 외부로 나타나는 반응이 360개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부 작용이 나타나는 여러 경혈 반응 점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20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어쨌든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모이는 곳, 바로 내부의 정보와 외부의 정보가 만나는 곳, 시장과 같은 존재가 바로 침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자리, 외부에 나타난 이 점, 셈과 같은 이것을 자극을 해서 내부를 바로잡자. 이것이 바로 침의 원리입니다. 부분으로서 전체를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사람이라는 요 하나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가 다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오늘의 내 몸속에 지구 45억 년의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구 45억 년 진화의 역사가 바로 이 몸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만 담겨 있겠습니까? 그죠? 이 지구를 만든, 오늘의 물질들을 만든,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 빅뱅 이후의 모든 우주의 사연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내 하나가 바로 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소천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천지, 이것은 부분 하나하나에 바로 전체를 드러낼 수 있고 부분으로서 전체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침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분. 내부의 활동이 외부로 드러난 점을 자극하여서 외부를 자극하여서 내부를 다스리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락이라 그러고 경혈. 어쨌든 이 침치료의 원리, 바로 그것입니다. 내 스스로 갖추고 있는 힘으로서 내부의 불균형을 외부의 자극으로서 조정을 하자. 그러면 풀립니다. 1차적으로. 제가 머리에 침을 잘 놓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침을 놓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침을 놓는 순간에 시원해집니다. 불안했던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산만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차가워진 머리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나타난 이 혈자리들의 자극을 통해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갖추고 있는 이 능력들, 내 스스로 갖추고 있는 면역력들, 이것들을 균형 있게 평형으로서 조정만 하여도 우리는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강의 기본 방법이 바로 이 일침의 원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침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병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머리에서부터 온몸의 발끝까지 1침 2구 3냥, 내 몸과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강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길을 더듬어 봅니다. 일침이구 삼약. 모든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서 거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도움을 조금 받습니다. 원기, 생명활동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구입니다. 그래도 안 될 때에는 큰 도움을 받습니다. 세 번째의 삼약입니다. 불편함이 생겼을 때, 질병이 생겼을 때, 그리고 탈이 생겼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전문가에게 찾아오기 전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침이구 삼약에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침, 첫 번째 침의 원리, 이것을 언제나 내 스스로에서 살피면서 내 몸에도 내 마음에도 핵심을 찌르는 침 한 방의 나날이 이루어져서 언제나 즐겁고 보람된 건강한 날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